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거주자들과 조금 다른 절차로 좀 더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다른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이제 캐나다에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부동산을 샀다가 그리고 그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양도이익의 25%를 예납을 하고요. 양식은 T 2062란 양식을 통해서 예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금 보고를 그 다음 해 4월 말까지 함으로 인해서 그 예납한 금액의 일부를 환불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Certificate of Compliance 해가지고 T2062란 양식을 파일하라는 얘기고요.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컴플리션 전에 오퍼를 받으면 즉시 준비하는 게 맞고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 양식을 보고하는 건 아무리 늦어도 컴플리션, 등기 후 10일 안에는 꼭 예납을, 이 서류를 파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에 25불, 최고 2,500불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세금 보고를 통해서 예납한 금액의 일부를 환불받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매각에 대한 절차를 보면, 먼저 내가 어떤 경우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정확하게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거주자 비거주자의 바운더리에 있는 분들은 판결을 받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판결을 통해서 NR74라는 양식을 파일을 해서 정부가 당신은 비거주자다라고 판결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오퍼를 받으면은 T2062라는 양식을 파일을 하고 코리안 서티피킷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컴플리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컴플리션이 일어나면은 원래 변호사가 잔금을 나한테 줘야 되겠죠. 매매 대금이 이제 변호사한테 가고 변호사가 자기 수수료 떼고 그리고 잔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 잔금을 홀드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거주자가 매도자고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가 있고 예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도홀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매도금의 25%를 이제 홀드하게 되고, 그리고 세금 예납, 실제 예납은 양도이익 25%를 예납하게 되고, 그 양식 2061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발급을 받고, 변호사가 결과적으로 25% 홀드되어 있는 거를 릴리스를 해주고 세금 보고를 통해서 환불을 받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금까지는 이제 뭐 양도소득 관련돼서 거주자 입장, 뭐 비거주자 입장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지금은 직접 계산하는 양도소득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간접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부동산 관련된 세법 변화. 먼저 2023년에는 폴스톤 바이어 크레딧, 그게 이제 세금 보고할 때 non-refundable tax credit 중에 내가 최초 집을 구매를 했을 때 크레딧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거 5,000불이었는데 지금은 10,000불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불 증가한 부분이 2023년에 변동이 있었고요. 또 그 RRSP의 홈 바이어 플랜에 나와 있는 그 매매 대금에 RRSP를 사용했을 때는, 원래 RRSP를 사용을 하면은 그 소득이 되거든요. RRSP를 그 세금 목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 또 찾으면 소득이 되는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찾는 RRSP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다시 대갚아야 되는 조건 하에 35,000불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RRSP 안에 있는 돈을. 그리고 그 35,000불은 찾아도 소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단 이제 앞으로 15년 동안 이 돈은 갚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매년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35,000불입니다. 그럼 내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은 RRSP 35,000불 정도는 미리 적립을 하고 또 혜택을 보고 또 이 돈을 집 살 때 사용을 해도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제 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Tax 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라고 이제 부르고요. 요건 이제 2023년 4월 1일부터 각 은행별로 이제 이 계좌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나온 신규 레지스터드 플랜이고요. 여기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 과거 TFSA의 장점과 과거 RRSP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카운트는 매년 8,000불씩 룸이 적립이 되는데 담은 몇백 불이라도 4월 1일 날 넣고 시작을 해야지 매년 8,000불씩 그 룸이 생기고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은행별로 이제 알아보시고 초액이라도 4월 1일 이후부터는 여기 계좌를 오픈하고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과거에 RRSP 같은 경우 장점은 그 RRSP를 구매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고, 그런데 이제 찾으면 소득이 돼서 이제 찾는 게 이제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소득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TFSA는 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매해서 TFSA 안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져도 소득공제도 안 해주고 반대로 찾아도 소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공제도 안 되고 소득이 안 되는 게 TFSA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요 두 개의 장점을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샀을 때도 소득공제를 RRSP와 같이 받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소득들은 뭐 찾아도 비과세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RRSP 홈바이어 프렌과 같이 이제 해약이 가능하고 그 집 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아 이제 그 2023년도 부동산 관련 세법 변화를 설명해 드리면은 2023년부터는 12개월 미만의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경우는 무조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로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고령자나 아니면은 장애아가 있는 경우 집을 레노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필요에 맞춰서 그런 경우는 최대 5만 불까지 레노베이션 비용에 대해서 15% 세금 환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부에다 이제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하면은 15%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5만 불 레노베이션 비용에 15% 하면은 7,500불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사이먼트 세일, 미등기 전매죠. 이제 이런 경우 앞으로 뭐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그 굉장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이런 경우 어쨌든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 GST가 부과됩니다. 비시주 관련된 그 취득세, 간접세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시주에 있는 그 부동산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죠. 그래서 세율은 뭐 아시다시피 20만 불까지는 1%, 200만 불까지는 2%, 그리고 300만 불까지는 3%, 300만 불 이상은 5%입니다. 그래서 여기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2년 동안은 외국인이 캐나다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거가 금지됐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외국인이 앞으로 2년간은 한시적으로 거주용 부동산 구매하는 걸 못하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어길 시에는 만불의 벌금과 함께 즉시 팔으라고 매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는 이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는 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닌 분을 얘기하는데, 규정의 예외 규정으로는 캐나다 부동산 이전 과거 4년 중에 3년 이상 일을 한 근로자, 그러니까 워킹 비자를 가지고 과거 4년 중에 3년 일했던 사람은 거주자와 똑같이 이 규제에서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과거 5년 중에 매년 242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학생들, 이런 경우도 이제 예외 규정이 되고요. 그리고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50만 불 이상에 되는 고가 주택 구매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과거 몇 년 전부터 발생한 어떤 재산세 개념의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밴쿠버 빈집세, 밴쿠버 시티에만 있는 밴쿠버 빈집세가 있고요. BC주 투기세가 있고요. 스페큘레이션 텍스 앤 베이컨시 텍스라 부르는데, 이 두 법 자체가 과한 밴쿠버의 그 부동산 경쟁,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특별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밴쿠버 빈집세 같은 경우는 2월 말까지 보고를 하고 시티 오브 밴쿠버 지역에만 발생을 하고요. 1년 중에 6개월 이상 거주용이나 임대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택에는 특별히 주택 공시시가 프로퍼티 어세스먼트 밸류의 1%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뭐 비워놓고 뭐 외국 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 빈집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투기세는 이제 밴쿠버 시티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 BC주를 포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특별세 때문에 많은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보면은 세틀라이트 패밀리라는 게 위성 가족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기러기 집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집들이 이 특별세에 해당이 됐고 많은 가정들이 이것 때문에 집을 팔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성인 자녀한테 집을 사전 증여하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3월 말까지 보고하는 거고요. 아까 empty home tax, 밴쿠버 빈집세는 2월 말까지, 이건 3월 말까지고요. 그러면 밴쿠버에 집이 있는 분들은 둘 다 보고하는 거예요. 2월 말에 empty home tax 보고를 하고 3월 말에 이제 speculation vacancy tax 보고를 하고 두 개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밴쿠버 시에 있는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그냥 이 BC주 투기세 스페큘레이션 텍스만 보고하면 됩니다. 3월 말까지. 그래서 세틀라이트 패밀리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택 공시시가의 2%, 그게 이제 세틀라이트 패밀리와 외국인인 경우 그렇고요. 그 외에 거주자,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는 세컨 홈에 대해서는 0.5%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틀라이트 패밀리의 데피니션이 중요한데 세틀라이트 패밀리의 데피니션이라는 게 어떤 가구의 전체 가구 소득의 50% 이상이 캐나다에 신고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부부가 이제 이민을 왔는데 남편분은 세금보고를 하고 있지를 않고 여자분만 세금보고를 하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소득이 남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50%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표적인 기러기 집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집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어세스먼트 밸류 2% 하나는 특별세의 대상이 되고 7월 달에 재산세와 비슷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경험한 걸로는 어떤 가정에서 이제 기러기 집이라 여자분만 세금 보고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조항에 적촉이 되니까 먼저 지금까지는 괜찮았던 게 타운하우스인데 임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렌털 리스트릭션이 이제 스트라타에서 임대를 못 주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그런 경우 예외 규정으로 이 특별세에 면제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21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예외 규정을 들어서 이 특별세 투기세를 면제를 받아왔고요. 근데 이제 2022년부터 대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2022년도는 어떻게 하든 이제 자녀 명의로 바꾸든지 아니면 집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이 해당이 되는 주거주지 같은 경우는 BC 투기세 면세된다. 내가 사는 집은 면세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세틀라이트 패밀리가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세금 보고를 남편하고 가정의 소득 전체의 50% 이상 보고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내가 여기를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틀라이트 패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거 보면은 렌털 리스트릭션이 2021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렌털 리스트릭션이 스트라타에 있기 때문에 임대를 못 줬다라는 이유로 면제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틀라이트 패밀리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자녀한테 넘기거나 팔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를 주는 겁니다. 주택인 경우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 베이스먼트가 있으면 베이스먼트 임대를 주게 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타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게 나하고 부엌과 침실과 화장실 공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방 렌트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주대로 독립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대를 주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그 외에 이제 가족들한테 임대를 줘도 뭐 가능은 한데 이제 그것도 이제 주택 소유주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들한테 임대 주는 경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주가 세틀라이트 패밀리인 경우는
그러면은 세입자, 가족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인 유권자여야 되고, BC 거주자여야 되고, 세럴 패밀리가 아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녀의 소득이 전체 임대, 남한테 줬을 때 임대 마켓밸류 3배는 소득이 되어야만 인정받습니다. 이제 이게 가족 임대를 줬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세미나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톡 채널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카톡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시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